한나라의 운명에는 시간이 멈춘 듯한 순간이 찾아온다. 단순한 사건이 아닌 마치 오래전부터 예고된 제시처럼 세상을 물리는 찰나가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그런 조용한 변곡점을 지나고 있다. 사이렌도 경고도 없다. 다만 알아챌 수 있는 사람에게만 들리는 조용한 신호들이 퍼지고 있다. 대부분은 이를 감지하지 못하지만 그 에너지는 하늘과 땅을 가로질러 국민의 깊은 의식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마치 오래된 예지가 현실의 문을 두드리는 듯하다. 이 조짐은 혼란 속에서 생겨난 환상이 아니다. 한 인물의 날카로운 통찰력에서 시작되었다. 그의 이름은 유민천. 그는 예언자로 불리기엔 너무 정밀하고 무속인으로 치부되기엔 너무도 이성적인 인물이다. 세상이 주목하기도 전에 그는 세계의 흐름을 미리 읽고 그림을 그려왔다. 2023년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터키 지진의 발생 시점과 결과를 예리하게 맞췄다. 그의 예측 성공률은 무려 87%. 그러던 중 그는 갑작스레 사라졌다. 많은 이들이 은퇴 혹은 건강 악화를 의심했지만 진실은 전혀 달랐다. 유민천은 한반도에서 뭔가 이례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감지했고 스스로 침묵과 관찰을 선택했다. 말이 아닌 직관으로 해석해야 할 시점이었다. 그리고 오랜 침묵을 깨고 그가 다시 나타났을 때 그의 언어는 더 이상 예언이 아니었다. 그것은 세계에 보이지 않는 판도를 바꾸는 지도이자 경고였다. 그 시작점은 바로 여기 동방의 한반도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작은 놈이 거대한 내 단양을 넘어서리라. 이 한 문자는 전 세계의 소수 통찰가들 사이에서 뇌우처럼 물려 퍼졌다. 한국, 이제 세계의 중심으로 떠오를 시간이다. 정치나 무역, 기술을 넘어서 인류 정신의 거점으로. 그리고 그 잠대한 여정은 바로 2025년 7월부터 시작된다. 지난 반년 동안 대한민국 사회에 들이온 증열의 파편들, 그것이 과연 단순한 우연이란 입는다. 겉으로는 정치의 혼란, 법조계의 반전, 권력 시스템의 와해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유민천은 이를 거대한 새 파장 중 첫 번째 진동이라 정의했다. 첫 파장은 이미 우리 곁에 도달했다. 진실을 가리는 거짓에 무너진 이선의 구조물들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그 다음은 재건의 파장이다. 고요하게 솟아오르는 새로운 영적 질서의 출현. 그리고 마지막은 서구의 쇠퇴와 동방의 부흥. 인류 문명의 현반이 동쪽으로 전이되는 결정적 전환이다. 그러나 미래를 말하기 전 우리는 현재를 응시해야 한다. 거리의 소요, 분열된 여론, 이념 속에 흔들리는 정체성, 그리고 낡은 시스템이 더 이상 현재를 지탱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기의식. 지금 한국은 말없는 대격변 속을 지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파장의 본질이다. 변화는 외침 없이 시작되고 있다. 깨어나는 영은 정화의 불꽃으로 자신을 비추고 있다. 이 시간은 듣기 시기하며 취약하면서도 결정적이다. 유민천은 말했다. 첫 파장은 파괴가 아니라 바꾸다. 그리고 지금까지 세상에 드러난 것들은 모두 충격 그 자체다. 정치와 재계의 은밀한 유착, 사법기관에 묻힌 어두운 이야기들, 언터처벨이라 불리던 인물들의 물다. 지금 이 나라는 땅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수십 년간 단연하다 여겨지던 토대 자체가 균열을 일으키고 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지진이다. 그리고 이 흔들림이 멈췄을 때 과연 어떤 진실이 남을 것인가? 유민천은 확신했다. 진실은 사라지지 않는다. 정의는 소멸되지 않는다. 새로운 시작은 반드시 온다. 그러나 착각하지 마. 시작은 기다림으로 오지 않는다. 무너지는 것을 바라보는 것으로는 역사를 바꿀 수 없다. 행동해야 한다.
의지를 가져야 한다. 깨어나야 한다. 그래서 이 메시지는 단순한 상징이 아니다. 비유가 아니다. 당신은 지금 역사를 목격하는 자다 아니다. 당신은 역사를 선택하고 써내려가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류민천은 이렇게 말했다. 운명이란 스스로 움직일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다. 이제 몇 분 후 당신은 두 번째와 세 번째 파장의 구체적 모습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중국의 정신적 몰락, 예기치 못한 한반도의 통일, 그리고 한국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세계의 질서의 탄생에 첫 번째 파도는 이미 이 땅에 보이지 않는 기반을 뒤흔들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서곡에 불과하다. 류민천은 강조했다. 진정한 변화는 무너진 이후 시작된다. 이제 다가오는 두 번째 파도는 훨씬 더 근본적인 전환, 부활이다. 하지만 이것은 추상적인 신앙이 아니다. 그것은 류민천이 수십 년 동안 기록해온 비밀의 예언서 안에 묘사된 구체적이고 정밀한 혁신의 청사진이다. 그는 세계 질서에서 오랫동안 겸단으로 밀려났던 단 하나의 나라가 중심으로 돌아올 것을 보았다. 전쟁과 단절, 아픔으로 얼룩진 역사를 지닌 민족. 그러나 바로 그 고통 속에서 정제된 간인함과 깊은 영성이 이제는 새로운 시대의 빛으로 전환될 준비를 마쳤다. 그 주인공은 다름 아닌 대한민국이다. 예언에 따르면 2025년 하반기 이 민족은 한계를 돌파하며 새로운 단계로 도약할 것이다. 그 변화는 단지 외형적 번영이 아닌 의식 수준의 진화를 동반한다. 류민천은 이렇게 말했다. 정화 후에는 반드시 비산이 따른다. 그의 예측은 놀라우리만큼 구체적이다. 정제는 기계치를 초월하고 전략산업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AI, 바이오테크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는다.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주도권의 확보다. 최근 수치도 이를 뒷받침한다. 한국은 세계 6대 경제 강국으로 도약했고 더는 기술 따라잡기에 국가가 아니다. 이제는 기술을 설계하는 나라가 된 것이다. 그러나 진정한 혁명은 통계에서가 아니라 의식의 지각 변화에서 일어난다. 이제 세계는 한국을 참고하는 존재가 아니라 기준으로 보기 시작했다. 한국어는 문화의 언어를 넘어 가치의 언어가 되었고 전 세계는 한국의 교육 시스템과 행정 모델을 채택하려 한다. 이 작은 반도에서 흘러나오는 창조와 질서, 영감의 흐름은 모방의 대상이 아닌 가면 그 자체가 되어간다. 류민천은 이 시대를 새로운 용의 여명이라 불렀다. 이 용은 불이 아닌 빛이 품고 하늘을 날 것이다. 당신은 묻고 싶을 것이다. 기술과 경제의 도약이 어째서 영적인 예언이 될 수 있는가? 그 해답은 그 변화가 일어나는 방식에 있다. 강요가 없고 침략이 없다. 오직 자발적인 종정과 영감의 작용만이 있을 뿐이다. 두 번째 파장의 힘은 무연이며 그러나 실존적이다. 류민천은 이를 세 가지 에너지의 수렴이라 불렀다. 정화된 의식, 조화로운 기술, 그리고 토막된 문화. 이 세 물결이 만나는 곳,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이며 지금 인류는 그 길을 따를 준비를 하고 있다. 민중의 의지에서 뿜어져 나오는 원초적 에너지, 타협하지 않는 정직함에서 비롯된 정의의 신, 일상의 틈바구니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문화적 자존심, 그리고 한반도 대지 아래에서 팬섬의 심장처럼 물려 퍼지는 고돈. 이 모든 것들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의 일 중심으로 응축된 것이다. 류민천은 이렇게 말했다. 백두에서 한라에 이르는 숨겨진 짐에게는 창조와 의식의 정수가 흐르고 있다. 그 흐름은 2024년 초 깨어나기 시작했다. 그 이후로 예술가들, 기술자들,
과학자들, 새로운 지도자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는 불연속적인 현상이 아니라 응답이다. 첫 번째 파도가 무너뜨린 것들 위에 두 번째 파도는 새로운 질서를 세우기 시작한 것이다. 어둠은 투명함으로 치환되고 억압의 자리는 용기로 대체된다. 고통은 더 이상 상처가 아닌 신성한 에너지로 작동하고 있다. 바로 이 정신이 대한민국을 물리적 한계를 넘어서게 한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동북아의 한 나라가 아니라 인류가 주목하는 모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이 부활은 선물이 아니라 치열한 진통의 산물이다. 분단의 고통, 절박한 생존의식, 반복된 산실과 희생. 그 모든 고난은 저주가 아닌 척적이었다. 한 세대, 두 세대를 거쳐 쌓인 무염의 에너지는 이제 집단적 창의력, 공감, 그리고 통합적 의식으로 폭발하고 있다. 유민천은 한국의 고통을 출산 직전에 산통에 치유했다. 고통은 끝이 아니라 출발이다. 반드시 겪어야 할 생명을 위한 통과의 일이다. 그리고 지금 그 통과의 끝에서 태어나고 있는 것은 지구의 새로운 중심축이다. 그 중심은 무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 조작이나 프로파간다도 아니다. 그것은 가치로 세워지는 세계, 영혼의 울림으로 움직이는 협신, 연민 위에 세워진 정의의 구조다. 이 정신은 결과를 낳는다. 한국은 국제지역 의사결정 구조에 정식으로 참여하게 된다. 글로벌 지역들은 아시아 본부를 서울로 이전한다. 한국형 교육, 행정, 과학 모델은 세계적 벤치마크가 된다. 전 세계는 점차 하나의 축을 중심으로 회전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중심은 한국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유민천은 경고했다. 어떤 나라도 너무 빨리 떠오르면 빛만 따르지 않는다. 그 뒤에는 그림자도 함께 다가온다. 부산은 환호만을 불러오지 않는다. 시기와 간섭, 시험의 에너지가 동시에 밀려온다. 그러므로 이 예언은 단지 예찬이 아니다. 경고이기도 하다. 두 번째 파도는 강력하면서도 섬세한 균형 위에 존재한다. 그 시기는 단지 보약의 순간이 아니라 국가적 영적 경계의 시험대다. 유민천은 말한다. 부활은 축복이지만 동시에 유혹의 문이기도 하다. 이 시기야말로 국민 각자의 내면이 깨어있어야 할 순간이다. 그것은 물질의 진보만으로는 완성되지 않는다. 윤리, 통찰, 공동체의식을 동반하지 않으면 이 비상은 단련할 수 있다. 유민천은 경고했다. 용은 자신의 지원을 잊어서는 안 되며 절대 자신의 둥지를 향해 불을 내뿜어선 안 된다. 이제 이 메시지는 개인에게로 향한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에게 당신의 선택, 당신의 의식, 당신의 삶의 방식이 이 거대한 변화의 물질기를 어느 방향으로 흘려보낼지를 결정할 것이야. 왜냐하면 세 번째 파도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내부에서가 아닌 외부에서 온다. 유민천은 예언했다. 그림자의 파도는 서구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그것은 소리 없는 붕괴이며 겉으로는 평온하되 내면은 부식되어가는 침묵의 균열이다. 첫 번째 파도는 흔들었고 두 번째는 들어올렸으며 세 번째는 숨겨진 기반을 침식하는 파도다. 한국이 자신의 상처를 딛고 영적 부분을 읽어내는 동안 서구 세계는 보이지 않는 균열로 흔들리기 시작한다. 폭발운도, 전쟁도 없다. 그러나 내부의 구조적 피로가 균열을 일으키고 있다. 그중 가장 두드러진 상징은 증복이다. 수십 년간의 탱차, 통제, 성자, 그 모든 숫자의 제국은 지금 영혼의 공백 위에 지어진 허상을 드러내고 있다.
류민천은 이 시기를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거대한 룡이 자신의 꼬리를 물어뜯는 순간 그는 경고했다. 숫자로 세워진 제국은 반드시 영혼으로부터 무너진다. 중국은 무적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 내부에서는 이미 보이지 않는 암종이 번지고 있었다. 권력의 균열, 지도부 내부의 터벌 경쟁, 감춰지지 않는 정제 침체, 조용히 무너지는 부동산 거품, 생계에서 밀려난 청년들과 돌봄없는 노인들. 이 모든 징후는 류민천의 기록 속에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예고되어 있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남겼다. 진짜 붕괴는 외부의 공적이 아니라 변화를 거부하는 체제의 자기 고립에서 시작된다. 세상이 접변하는 와중에도 류민천은 중국은 과거라는 환상에 머물 것이라 내다봤다. 그 집착은 마치 브레이크 없는 마차처럼 그들을 천천히 그리고 확실히 벼랑으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말했다. 만리장성은 외부에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다. 말하지 못한 내면의 침묵, 그것이 장성을 붕괴시킬 것이다. 그 침묵의 시간 동안 민중은 병들기 시작한다. 몸만이 아니라 영혼까지 황폐해진다. 검열은 강화되고 자유는 심화가 되며 침묵은 미덕으로 오인된다. 그러나 영혼은 억압 속에 영원히 머물지 않는다. 류민천이 말한 붕괴는 단순한 정제적 몰락이 아니다. 그것은 상징의 붕괴, 모델의 종말, 한 시대의 존재 그 자체의 퇴장이다. 그리고 자연은 공백을 활용하지 않는다. 그 무너진 자리 위로 한국이 조용히 떠오르기 시작한다. 중국이 수축할수록 한국은 팽창한다. 무거운 제국이 자기 체중에 위에 주저앉을 때 가볍고 이연한 새로운 나라가 부산한다. 산업은 이전되고 외교는 재편된다. 세계는 낡은 중심에서 새로운 중심으로 균형을 맞춘다. 그리고 아시아의 그림자는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옮겨진다. 그 이동과 함께 세계의 중심축 또한 이동한다. 류민천은 말했다. 세 번째 파도는 벌이 아니다. 우주의 재조정이나 순환의 완성이다. 그러므로 중국의 붕괴는 축하의 대상이 아니다. 전개와 숙고의 순간이다. 왜냐하면 하나의 기둥이 무너지면 그 위에 얹어있는 지붕 전체가 흔들리기 때문이다. 봉급난은 충격을 받고 원자재는 급등하며 정치적 사회적 불안은 아시아를 넘어 유럽,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다. 그러나 류민천은 단언했다. 준비된 자는 혼돈 속에서도 수확한다. 그는 수많은 민족 중 단 하나의 민족만이 이 혼돈을 견딜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았다. 바로 한국인이다. 세 번째 파도는 누군가에겐 파멸이 되겠지만 또 다른 이들에겐 새 시대의 촉매가 될 것이다. 예언에 따르면 한국은 단지 지도자로 부름받지 않는다. 재건자, 치유자, 조율자로 소환된다. 그리고 바로 여기 예언 전체에서 가장 미묘하고 숭고한 메시지가 드러난다. 한국의 진정한 역할은 이기는 데에 있지 않다. 인도하는 데에 있다. 류민천은 이 순간을 이렇게 표현했다. 빛의 용은 상처 입은 용을 조롱하지 않는다. 그를 비추어야 한다. 이 문장 하나가 예언의 전모를 바꾼다. 왜냐하면 세 번째 파도는 단지 초간대국의 몰락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그 몰락 이후의 윤리적 책임에 대한 선언이기 때문이다. 세 번째 파도는 부산하는 자들에게 마지막 시험을 던진다. 그들이 오만한 정복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자비로운 인도자가 될 것인가? 세상은 그것을 지켜본다. 그 선택은 국가의 윤리가 될 것이냐?
새로운 시대의 반영타가 될 것이다. 과거 베이징의 궤도에서 돌던 나아들이 이제 새로운 동네는 다른 중력을 가진 별을 찾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별은 한국이다. 과묘가 아니다. 단지 그 진동 자체로 중심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 중심은 신이 아니다. 지혜로 유지되어야 한다. 타락하지 않는 정신,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는 통찰, 지뢰가 아닌 섬김을 선택하는 용기. 일민천은 질문을 남겼다. 모든 기둥이 무너질 때 그대는 피난처가 될 수 있는가? 한국은 그 피난처가 될 수 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진실성을 지켜내는가? 그때 비로소 예언은 멈추고 역사로 호출된다. 세 번째 파도는 침묵을 남겼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서 놀라운 무언가가 태동한다. 일민천은 말했다. 끝은 마지막 잔이 아니다. 네 번째 파도로 향하는 문이다. 그 파도는 다르다. 소리 없이 다가오고 전쟁도 제한도 아니다. 비리며 화해이고 존재의 구조를 바꾸는 에너지다. 그 파도는 정치의 수도도 권력의 심장도 아닌 지도 오래된 흉터, 70년을 갈라놓은 남과 북 사이에 보이지 않는 선 위에 도달할 것이다. 그는 탱크나 조약을 예언하지 않았다. 진정한 통일은 철이 아닌 용서와 의식으로 깨내어진다. 일민천, 그는 보았다. 이웃 제국의 몰락 이후 동아시아에는 거대한 공백이 생길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혼란이 아닌 기적의 자리. 1차 파도에서 정화된 한국, 2차 파도에서 도약한 한국, 3차 파도에서 깨어난 한국은 이제 영적으로 증비된 민족이 된다. 그리고 마침내 북쪽의 형제를 짐이 아니라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일 시간이 온다. 이 움직임은 단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피할 수 없는 흐름이다. 일민천은 남겼다. 그날이 오면 지구는 그것을 느낄 것이다. 그리고 분단된 반도는 다시 봉합될 것이다. 정복이 아닌 의식의 눈뜬으로. 그 순간은 한민족의 통일을 넘어 인류의 새로운 의식 진입점이 된다. 그리고 그 이후 다른 정계들도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할 것이다. 분열되었던 이들이 한국을 바라보며 갈등의 싸움이 아닌 치유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할 것이다. 진정한 승리는 상대를 꺾는 것이 아니라 나뉜 것을 하나로 되돌리는 것이다. 일민천은 이 마지막 파도를 토마의 꽃이라 불렀다. 그리고 그는 남겼다. 그 꽃의 향기는 아시아를 넘어 전 인류의 영혼 속으로 스며들 것이다. 한국은 단지 하나된 국가가 아니다. 그는 세계적 화해의 상징, 상처를 치유하는 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재단이 될 것이다. 일민천은 마지막 예언에서 이렇게 말했다. 세계는 이제 세 번째 순환기에 접어든다. 힘의 시대, 기술의 시대를 지나 의식의 상승의 시대로. 그 문을 여는 차원문, 포탈. 그 문은 눈부신 건축물도 거대한 미디어도 아니다. 그것은 한국이며 그 문은 조용히 그러나 깊게 열린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는 고통을 거쳐 빛을 선택하고 분열을 넘어서 용서를 결심한 민족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일민천은 남겼다. 한국은 홀로 떠오르지 않는다. 그는 세계를 함께 이끌어 올릴 것이다. 첫 번째 파도가 정화했고 두 번째는 들어올렸으며 세 번째는 시험했다면 이제 네 번째 파도는 치유한다.
그 여전을 견뎌낸 이들은 단지 한반도의 통일을 목격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인류의식의 탄생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여기 우리는 예언의 끝에 도달했지만 그것은 아마도 더 위대한 시작의 서문일 뿐이다. 유민천의 말은 봉기중에 사라진 소리다 아니다. 그것은 씨앗이었다. 그리고 그 씨앗을 피워낼지는 우리 각자의 의식과 선택에 달려있다. 지금 이 순간 세상은 당신이 보고 있는 눈앞에서 변화하고 있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지도의 한 구역이 아니다. 그것은 소명이며 상징이며 미래가 비치는 영혼의 거울이다. 파도는 지나갔고 붕괴는 시작되었으며 동시에 상승도 함께 시작되었다. 이 여정 속에서 모든 선택, 모든 깨어남, 모든 행동이 진짜 변화를 가능케 한다. 여기까지 귀 기울인 당신은 이제 목격자가 아니라 책임 있는 자각자다. 그리고 아는 자에게는 사명이 따른다. 유민천은 말했다. 예언은 문이다. 그러나 그 문을 통과하는 것은 오직 당신의 선택이다. 그러니 지금 나는 묻습니다. 당신은 믿습니까? 한국이 새로운 영적 시대의 문을 열 운명임을, 변화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당신은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한 문장이 누군가에게는 각성의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가슴을 울렸다면 좋아요, 공유, 구독을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은 이 예언의 다음 조각일지도 모릅니다.